스타트. 그날 밤 저는 형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 이름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소파에 기대어 제 어깨에 머리를 얹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드셨나 싶었는데 그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준서 씨.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형수님입니다. 저의 친형, 강준혁의 아내입니다. 그 사실은 1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이 순간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로등빛 아래에서 그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25년 전에 처음 봤습니다. 형이 데려온 27의 여자. 그때도 그 눈빛이 이랬습니다. 말을 안 해도 다 보이는 눈빛. 준서 씨. 그녀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 부르는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는지 그녀가 먼저 다가왔는지 그 경계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억하는 건 그녀의 입술이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조차 잠깐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주머니에서 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형수님도 굳으셨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형.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준서야, 나 모레 들어간다. 출장 일찍 끝났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피곤하지만 담담한 늘 그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 형.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공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접혀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형의 귀국이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방금 전 그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형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번갈아가며 왔습니다. 저는 제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형이 제 30살 생일에 준 시계였습니다. 22해 전입니다. 그날 형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너는 나 닮으면 안 된다. 더 잘 살아야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는 반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시계를 풀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잠은 드셨을까? 저처럼 천장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오랫동안 서로를 모른 척 해왔습니다. 1년 넘게. 형이 해외 출장을 자주 비우는 동안 저는 형수님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족으로 챙겼습니다. 밥 같이 먹고 마트 같이 가고 영화 같이 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어느 날 형수님이 웃으실 때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줄곧 이 감정을 접어왔습니다. 접었다가 펴졌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잠깐 굳으셨습니다. 잠 못 자요? 네. 형수님도요? 그녀가 물컵을 들고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준서 씨, 내일 모레 오빠 오면 우리 그냥 원래대로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선 넘은 거예요. 준서 씨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준서 씨.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그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형이 오잖아요. 압니다.
그러면 압니다, 형수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자요. 내일 생각하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의 귀국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저도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귀국. 다음 날 저녁 형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에 나갔습니다. 형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원래 형이 올 때는 형수님이 항상 같이 나가셨는데 이번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형을 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검은 코트를 입고 피곤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은 저를 보고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왔네. 형. 수고했어. 악수를 했습니다. 형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형은 주차장으로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머리 좀 아프다고.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형은 집에 올 때마다 형수님 안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형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폰을 내려다보거나. 저는 운전을 하면서 몇 번 형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함 너머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홀가분함. 이상하게 그 얼굴이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형수님이 현관에 나오셨습니다.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도 없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형수님의 얼굴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그냥. 형은 짐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형수님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는데 마치 각자 혼자 먹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형수님도 멈추셨습니다. 준서도 있어. 같이 들어. 그 말이 왠지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형은 소파에, 형수님은 그 맞은편에, 저는 옆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은 잠깐 바닥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아, 이혼하자. 형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계속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 억지로 붙들고 싶지 않아. 너도 힘들었을 거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많이 지쳤어. 서로 억지로 하는 거잖아, 지금. 형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미란아. 언제부터 이 결정을 한 거냐고요? 형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출장 가기 전부터. 형수님이 짧게 웃으셨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6개월 전부터 혼자 결정해놓고 저는 이제 들으면 되는 거네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형이 먼저 이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형수님이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는데 형은 그냥 혼자 결정해버린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놓겠다고 한다. 그럼 형수님이 자유로워진다. 그럼 나는. 저는 그 감정을 바로 눌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올라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형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형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수님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형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형이 저를 봤습니다. 준서야. 응. 미란이 많이 챙겨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형은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오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인지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모두 다 뒤엉킨 감정이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외출 준비를 하다가 소파 위에 폰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화면이 밝아졌고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지연.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박지연.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38에서 41까지 3년을 함께한 여자입니다. 헤어진 지 11년이 됐습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폰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형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왔어? 저는 아무 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려? 아무것도 아니야. 형이 폰을 주머니에 넣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형이 나간 문을 한참 봤습니다. 박지연. 형의 이혼 이유가, 이혼을 오래전에 결심한 이유가, 형이 출장을 자주 다닌 이유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됐습니다. 형은 제가 박지연과 사귀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형에게 그 관계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이후로도.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박지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형의 이성 편력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첫 번째 외도를 시작한 것은 형수님과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형과 술을 마시다가 형이 취해서 실수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형은 자기가 말한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알게 됐습니다. 직접 말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맏형이었고 집안에서 제가 형에게 약한 것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 대신 저는 형수님에게 더 잘 해드리게 됐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형이 비운 자리를 제가 채워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의무였습니다. 나중엔 그것이 감정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형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이 어쩌면 형의 배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형이 제대로 봐주지 않은 자리에 제가 계속 있었으니까. 저는 알고 있는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지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형은 한 사람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눈치는 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 버텨온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이 이 이혼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형이 먼저 배신을 했습니다. 형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들도 시기들도 상황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연. 형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자기 동생의 옛 연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폰을 들었습니다.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내일 나 잠깐 볼 수 있어? 할 말 있어. 다음 날 오후 형과 저는 집 근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형은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는지. 형, 이혼하려면 제대로 해. 무슨 말이야? 미란이 형수님이 불이익 없이 나올 수 있게. 재산 분할 제대로 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줘. 형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 왜 거기에?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름도 알아. 언제인지도 알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형. 준서야.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박지연 씨. 형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형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년 사귀었어. 내가 38에서 41 때. 형이 알 리 없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박지연 씨도 아마 나한테서 이야기 들었을 거야. 그분이 형 성 모를 리가 없어. 형이 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협박이야?
저는 형을 봤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형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정리를 하자는 거야. 형도 원하는 대로 나가. 그러면 되잖아. 근데 형수님이 손해보면 안 돼. 그것만이야. 형이 오래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그 두 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오래 잘 살았어, 형이랑.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형수님이 제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읽다가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었더니 형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를 내려 풀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 못 잘 것 같아서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형수님이 들어오셔서 책상 앞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서 씨, 오빠랑 무슨 말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빠가 변호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조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들으니까 저한테 많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준서 씨가 뭔가 한 거죠?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형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겠죠. 준서 씨, 형수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멈췄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웃으셨습니다. 작게 피식. 고마워요. 저도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온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침묵.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형수님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더 이상 그 결혼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형수님이 자유로워지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죄책감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남는 걸까요? 형의 아내여서 못 다가갔던 건데 이제 그 이유가 없어지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갈게요. 네. 형수님이 문 앞까지 가셨다가 돌아보셨습니다. 준서 씨. 네. 그녀가 잠깐 뭔가를 고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잘 자요. 형수님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데 오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형은 조건을 깔끔하게 수용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거주 문제도 형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형수님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자연스러웠는데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님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말을 꺼내다가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수님은 혼자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빈 와인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형수님. 그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끝났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떠세요? 잠깐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허전하기도 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20년이 넘었으니까요.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준서 씨는요? 저요? 준서 씨는 어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다고 해야 할까요? 오래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준서 씨, 거짓말할 때 입술 먼저 달싹이는 거 알아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면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형은 이미 나갔고 집은 둘이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넓어진 것 같으면서도 좁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계속 이 집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혼이 됐으니 형수님은 원하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니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 형수님이 싫어할까 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관계가 됐을 때 제가 그 관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형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형을 닮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피는 섞였습니다. 형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한 것처럼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30살에 형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 닮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동생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형이 준 시계.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그 시계. 저는 며칠 전에 다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만은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다가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열었더니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엔 차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뭔가 말할 것을 고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서 씨, 나 이 집 나가려고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어디로요? 이태원 쪽에 작은 거 하나 알아봤어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지. 언제요? 다음 주. 저는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수님. 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수님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냥 가족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수님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준서 씨. 1년 넘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먼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뭔가 맺혀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빛인지. 바보예요, 준서 씨. 네. 1년 동안 혼자 뭘 그렇게 고민했어요. 형수님이 형수님이시니까요. 이제 형수님 아니에요.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살며시 되잡았습니다. 그럼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미란이라고 불러봐요. 저는 오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 씨. 그 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란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둘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준서 씨. 박지연 씨 알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헤어졌다고. 저는 잠깐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 미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박지연 씨가 오빠 성 듣고 준서 씨 얘기를 했대요. 강 씨의 형제라고 하니까 잠깐 고민하다가 자기는 아는 사람 있으면 못 만난다고 정리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박지연이 그랬구나. 형성을 듣고 저를 떠올리고 먼저 정리를 했구나. 11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 사람 나름의 선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묘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 많이 복잡했겠다.
그 사람이 오빠 만난다는 거 알았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요. 미란 씨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됐다는 게 나 때문에요? 그럼요. 아주 짧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미란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란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왼쪽 손목에는 형이 준 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봤습니다. 형이 그날 말했었습니다. 너는 나 닮으면 안 된다고. 저는 형을 닮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